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요즘에 극장가가 좀 한산합니다. 별로 볼 게 없다. 그런 것도 있고요. 현실이 너무 극적이죠. 현실이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현실에서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말 가늠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느낌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좀 약간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거의 리딩방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어제도 본인이 SNS에서 주식 사라고 또 리딩방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시장 관련해서 본인의 한마디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주식을 사라라 팔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하루하루가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고 주가가 그래도 다행히 마음을 좀 돌려서 일단은 관세 유예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좀 살아났는데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올라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의 어떤 행태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고요. 어제 저희가 방송 관련된 이슈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했던 것은 역시 국채금리의 급등이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대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온 겁니다. 시장을 부러뜨리고 경기 하강을 일부러 만들고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빠지고 그 다음에 채권 발행 이런 것들 롤오버 시키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하지 않은 거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일부 관련된 스프레드 거래 관련해서 채권 현물을 사고 그 다음에 선물, 이런 수합 거래를 통해서 선물 파는 그런 거래 때문에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게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데요. 현물 관련된 채권의 금리가 갑자기 단기에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스왑 거래에서 스왑은 바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팔아서. 그러니까 현물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을 강하게 때리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결국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데 왜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유동성 부족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시스템적인 붕괴까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어제 흘러나왔다.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심각한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트럼프 푸시 나오기는 좀 어렵지만 패드 푸시는 있어야 된다는 심각한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트럼프도 역시 SNS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역시 느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심각해지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움직였던 S&P 500 관련된 지수가 어디지? 라고 봤을 때 5,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니까 트럼프 푸스를 하는구나. 그럼 대략적으로 한 4,800에서 5,000 그 사이 정도에서는 트럼프가 바닥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어제 봐서는 분명히 그 언저리 지수대에서 트럼프는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정도로 저희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의 변동성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좀 어쨌든 어제는 좀 의미 있게 본인이 뭔가 조금은 이 시장에서 경각심을 본인이 느꼈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걸 봤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주식을 사라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는 한국 같으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역시 채권 관련된 어떤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트럼프의 생각을 좀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은 됩니다. 채권 관련된 어제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 부분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채권 입찰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럼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시장의 급반등, 아주 폭발적인 역사적인 급반등이 나타났죠.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101.43포인트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한 가운데 반도체와 소부장, 전선과 전력 설비, 2차전지, 유리기판,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이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보면 낙폭과대 섹터 쪽에서 특히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전선과 전력 설비 등이 특히 낙폭과대 섹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현선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키우면서 종가까지 마무리되는 크게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SNS인데요. 이게 뭐 줄줄이 썼습니다. 줄줄이 쓰면서 어쨌든 관세를 뭐 10%로 그러니까 낮추는 쪽이고 90일 유예한다. 뭐 중국 제외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미국 주식시장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시장 침체 공포로 몰아넣었던 트럼프의 관세 강공 일변도가 일시적인 중단이 나타났고 바이더 딥이 역시 나타나면서 급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약간 오늘 또 장중에 나온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시진핑은 내 친구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죠. 야, 티니핑도 아니고, 시진핑이 내 친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마당에 시진핑은 내 친구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S&P 500이 9.5%, 나스닥이 12.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7%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이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전체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상 세 번째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S&P 500의 역사적인 세 번째 가장 큰 상승폭이 있다. 이게 2008년 10월 13일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28일 날 2008년도 10월 28일도 있었는데 25년 어제 역사적으로 세 번째 큰 폭의 상승폭이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지수 보면 2000년도 이후에 나스닥의 일간 상승률을 나타내는 표인데 어제가 역대급이었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중국 공격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시진핑은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 일반적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 근데 어제 참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이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입니다. 이게 만약에 또 굉장히 어렵게 갔다고 한다면 시장이 더 우려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국채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낙찰 수익률이 4.435%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장 기대였던 4.465%보다 3bp 정도 낮게 형성됐죠. 응찰률도 2.67배로 들어오면서 작년 12월 이후 최고로 올라왔습니다. 직전에 2.59배 정도였는데 이번에 응찰률이 2.67배로 상당히 양호한 응찰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직접 입찰자, 그러니까 외국계 쪽에 직접 입찰자가 87.9% 정도로 상당히 해외 쪽 투자자들이 또 많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상당히 잘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번에 국채 관련된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발행을 했다면 한 3.9, 4% 정도에서 발행이 가능했을 텐데 트럼프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막 엄청나게 튀었잖아요. 4.5% 이상까지 10년 국채 금리가 튀기도 했기 때문에 좀 분명히 뭔가 본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안 됐던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국채 관련된 부분들이 채권이 너무 많이 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자로 들어오는 거죠. 채권이 금리가 튀면은 채권 가격은 싸게 내려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자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사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채권 금리는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입찰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어쨌든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장초에 강경했던 중국의 보복 관세가 예고됐고 모든 미국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84%또 부과됐습니다. 미국도 125%로 관세율을 또 상향 조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중국 쪽의 발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중국이 강경하게 모든 미국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84%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상호 관세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했고 오히려 사형 조정을 했고요. 보편 관세는 10%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빠르게 이렇게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를 통해서 지금이 주식 사기의 매수 적기다라고 이제 리딩방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낙폭이 컸던 빅테크는 반발 매수에 유입됐습니다. 테슬라가 22.7%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8.7% 그리고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코스피도 관세 우려 경감에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일어났고요. 대부분의 업종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도가 중단됐고 오전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현물 2,300억, 선물을 13,800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월 전일까지 외국인은 8조 원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전일 2300포인트 붕괴되면서 밸류에이션, 기술적인 RSI 과매도 지표가 모두 저점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맞췄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코스피 기준 2300포인트 전후가 락바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PBR 0.8배 정도 수준에서 바텀이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제 2300포인트를 살짝 깨고 마무리가 됐는데 역시 이 저점에서 강한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왔다. 오늘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늘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 저점을 또다시 깨기는 좀 만만치 않다라고 코스피 기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2300포인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맞췄다기보다는 어쨌든 다행히 이 정도 코스피 기준 PBR 0.8배 전후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바닥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일단 우리가 확인이 된 겁니다. 물론 한 번에 V자 반등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분명히 여러 다중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저점을 높여가는 식으로 다중 바닥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으면서 어떤 관세 이슈가 좀 완화가 되고 뭔가 방향이 잡혀지면 어떤 상승 쪽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관세 우려 관련해서는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산업재, 금융 등 대형주가 급등을 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LG 엔솔 같은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았던 수출주, 특히 낙폭과대 섹터 종목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DRAM 점유율 36%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첫 1위를 DRAM 점유율을 첫 1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어제 나오기도 했죠. 장중 10%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저가 매수세 유입에 과매도 구간 탈피하면서 반등을 줬고요. 역시 반도체 소부장 강세였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종목들마다 음봉이 꽤 나왔어요. 상승은 유지가 됐지만 첫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을 나타내면서 차익 실현이 꽤 많이 나왔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등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일단은 웃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웠습니다. 끝까지 힘을 좀 못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바이오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인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밸류에이션과 기술적인 매력도가 높았다 볼 수 있겠고 듀켄 바이오가 대만 업체와 PT 진단용 의약품 기술 이전 계약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정치 테마주도 왔다 갔다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급락 과정에서 과도하게 선반영된 글로벌 교육이나 수요 둔화 때문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전이 가능성이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역사적인 급등의 원인이 됐고요. 사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의 희박합니다. 드물고요.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은 굉장히 나타나더라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로 주가가 급락한다는 것은 조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기도 하면서 급등 나타났고요. 급락 과정에서 상호관세 우려로 크게 하락했던 반도체, 방산, 전력기기, 휴대폰 부품주 등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 움직임이 지속됨에 따라 반사수의 기대감이 유입됐던 쪽으로 큰 폭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섹터별로 말씀드리면 관세 우려로 하락폭이 컸던 업종들 중심으로 낙폭 과대 쪽으로 이렇게 주가들이 더 크게 오늘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죠. 자, 섹터 갑자기 말씀드리면 반도체 관련해서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급등의 소식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테크인이나 IC 등의 HBM 관련 소부장 업종들이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마찬가지로 AI 거품론까지 불거졌던 거기에 따라서 급락을 했던 전력기기 전선 업종 상당히
졌고요. 상승폭이 컸고요. 2차전지 업종 강세였습니다. 상호관세 유예되면서 전일 테슬라가 22.7%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업종 역시 낙폭과대 인식에 저가 매수가 유입됐고요. 조선업종도 트럼프 대통령 미국 조선업 재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조선업과 협력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기자재 가운데서는 동성 화이텍, 한국카본과 같은 이 본행제,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태광, 성강밴드 이런 관련된 피팅 업체 이런 쪽도 괜찮았고요. 다만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었던 일부 통신주라든지 그다음에 관세 무풍지대로 기대감을 높였던 일부 엔터 업종 비교적 약세 국면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세였고요. 오늘도 어제 많이 빠졌지만 오늘 반등세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자, 상승의 탑3로 봐서는 운송장비와 부품, 오락문화, 제약 쪽이었고요. 업종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버텀3는 섬유의류, 종이목재, 의료, 정밀기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만만치 않게 갔는데요. 관세 노이즈가 경감되긴 했지만 사실 그래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철강은 25% 관세입니다. 그리고 10% 보편 관세가 여전히 있고요. 대중 125% 관세율은 또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도 파월 풋도 가능할지 확인이 좀 필요한데 파월이 당장 풋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미국 선물이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권으로 살짝 접어드는 모습도 보이는 상황이고요. 소비자 물가 관련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1분기 한미 기업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또 약간 트럼프가 파월 의장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을 데려갈 것인가, 법원에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하죠. 자를 것인가, 어떨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하니까 사실 파월이 트럼프 입장에서 마음에 별로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파월에 대한 어떤 면직, 파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 쪽에 뭔가를 냈다 이런 소문도 좀 들고 있습니다. 쉽게 자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죠. 마음에 안 들면 자르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드라마틱했고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세상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추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다울투자증권의 오늘 시장 이야기인데요. 관세 관련된 품목별 관세 정리 관련된 표입니다. 요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다, 최악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율 상단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최악을 좀 가늠하는 그런 부분들 불확실성도 조금 해소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25% 관세는 타국가 대비로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국면입니다. 지금부터 약 90일 후인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 협상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심리가 개선되는 환경이라면은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 전력기기가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울투자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자동차 25% 관세 유지가 되지만 유럽, 일본과 같은 조건인데 미국 공장 보유했던 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반덤핑 관세가 0%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전력기기, 특히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등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동차 부품, 반도체 관세 역시 차등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낙폭 과대 쪽에 가장 크게 낙폭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방산의 주도주도 어느 정도 좀 유효하다라고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다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 LNG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원전 건설 테마주도 일단은 관세 협상 진행하면서 뭔가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중심으로 시장에 대해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섹터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리포트입니다. 그 다음 리포트 올려주시면 골드만삭스입니다. 어제 골드만삭스가 침체 확률을 60% 이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65%인가요? 거의 침체로 간다라고 어제 리포트를 썼는데 갑자기 트럼프의 발표 이후에 본인들이 리포트 쓴 침체 간다라고 리포트 썼던
그 리포트 나온 후에 1시간 만에 골드만삭스는 non recession 시나리오로 다시 바꾸었다. 그러니까 침체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리포트를 썼는데 1시간 만에 이제 침체 아니야. 우리 침체 아닐 거야 라고 1시간 만에 바꿨습니다. 그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기존에는 이날 아침 도입된 국가별 추가 관세를 반영하면서 경기 침체 시나리오로 기본적인 가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근데 90일 유예 조치 발표 이후에 비침체 시나리오로 1시간 만에 바꾸는 리포트를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리포트를 1시간 만에 바꾸다니. 이 비침체 시나리오에서 2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0.5%,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3.5%로 정점이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확률은 60% 이상 이야기했다가 45%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연준이 6월, 7월, 9월에 각각 25bp씩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골드만삭스의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외국인의 현선물 수급 업데이트인데요. 4월 9일 기준입니다. 어제까지 기준이고요.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10거래일 연속 현선물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누적 기간 동안 17조 3,540억을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17조 이상 순매도가 들어왔고요. 10거래일 중에 이틀 제외한 8일 6거래일 연속 포함은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국내 증시 추가 반등 역시 외국인 수급에 좀 달려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역시 키포인트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KB증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끝난 거냐? 아니란 이야기를 해요. 자, KB증권의 이야기는 트럼프 1기 때를 보자는 거죠. 2018년 12월 1일에도 트럼프는 90일간 추가 관세 유예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은 잠시 안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은 박살이 났었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를 회고를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90일 정도 지금 뭔가 뜨거 하면서 채권 시장을 보면서 뜨거 하면서 뭔가 유예를 했지만 급하게 유예를 했지만 관세 이슈를 또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안 듣거나 뭐 별로 이렇게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관세를 또다시 들고 나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향후 관세 노이즈라든지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왜냐하면 관세 이 이슈는 빨리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조율하는 과정,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나 관세가 기본 관세가 10%가 있기 때문에 보편 관세 10%를 하면 뭔가 경기가 조금 하강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경기 하강을 대비한 포지션도 여전히 염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단기간적으로는 약간 뭐 좀 안도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겠지만은 역시 또다시 일기를 봤을 때 트럼프 성격상 또다시 관세를 아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경계를 하는 그런 코멘트도 했습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트럼프가 어제 많은 나라들이 나에게 와서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전화가 들려온다. 근데 그 다음에 뭘 붙였습니까? 공식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서 kissing my ass, 내 엉덩이에 입을 맞춰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글로벌 국가들을 향해서 kissing my ass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무릎 꿇으라 이야기죠. 그런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냐가 나옵니다. 본인의 생각, 본인의 포지션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관세 이슈가 어제 그렇게 유예했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방송들을 쭉 보고 있으면 키싱 마이 에스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나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 문장이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어쨌든 90일간 전격 상호관세 유예 소식 등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IT 가장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섹터가 일단 올라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이슈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아무튼 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뭐 일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 어떤 관료들과 막 싸우고 어제 막 욕하고 그랬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약간 뭐 벽돌 같은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말도 하고 에이 너가 무슨 자동차 제조업체야 조립하는 녀석 주제에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했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정치적인 내부적인 어떤 불협화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수선하다.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다 이야기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꺾기가 좀 힘들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생각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꺾기가 힘들 텐데 여튼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쨌든 뭔가 유예기간을 주고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급반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폭등 마감을 했었고요. 여전히 반등세가 역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승폭 보세요. 제일 오른쪽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94년 5월 5일 이후에 지수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1994년 5월 5일 이후부터 가장 큰 상승폭이죠. 그래서 상당히 황당한 하루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들이라든지 AI 챗폿, AI 관련주라든지 전선과 전력 설비라든지 그다음 자동차와 부품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그 다음에 일부 패션 의류 쪽이라든지 우주항공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뭐 인터넷, IT 이런 대표주들, 기술주들도 급반등을 줬습니다. 자, 근데 어제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른 이유도 이것도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라라고 만찬 이후에 엔비디아의 H20 칩 제재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H20은 중국 쪽에 지금 어떤 수출하는 그런 중요한 부품인데 이것에 대해서 칩 제재 계획을 철회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고 이후에 백악관이 수출 규제 계획을 보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젠슨 왕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알려지고는 있는데 엔비디아가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약속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된 것으로 소식통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왔죠. 연초에 빅테크 업체들의 25년 자본 진출 예상치는 3천억 달러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AI 관련된 투자 우려가 있었죠. 축소되거나 지연되거나 우려가 있었지만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지출 예상치 3천억 달러에서 오히려 3,7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연기하거나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AI나 반도체 쪽은 역시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제재 관련해서는 보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숨통이 트이는 거죠. 예,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반도체 쪽의 트리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컸던 것은 이것도 있어요. HBM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H20에 대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철회됐다. 이것이 결국은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삼성전자보다 월등하게 높았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로이터 통신의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알파벳 CEO가 2025년 750억 달러의 설비 투자 계획을 다시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축소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AI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축소가 된다면 아무래도 AI 섹터라든지 반도체 역시나 안 좋을 수 있고 전력기기 쪽도 당연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알파벳 CEO가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750억 달러 투자 계획은 당초 월가 예상치보다 약 29% 높은 수준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이게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축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트렌드포스 관련인데요. 트렌드포스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삼성전자가 이르면 4월부터 엔비디아 HBM3 8단을 대량 공급할 예정으로 트렌드포스는 기사를 썼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이 3월에 엔비디아 관련된 HBM3 12단에 대한 검증이 3월에 완료됐다고 보고 열 관리 부분에서 좀 더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론이 좀 더 우위를 점했다라고 보도는 했죠. 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HBM3 8단에 대해서 대량 공급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12단, 그 다음에 12단에 대한 뭔가가 진척이 있다면 HBM4에서 삼성전자도 해볼만 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HBM 관련된 이슈가 삼성전자 쪽에 뭔가 조금 더 진척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코멘트를 했는데요. 역시 자동차 25% 관세가 있는 거죠. 관세 베팅보다는 대응 구간이 지속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대신증권에 따르면 자동차 업종과 완성차의 12개월 포워드 관련된 PBR이 0.4배에서 0.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25년 메타 플랜트 램프업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생산량은 10만 대 정도로 미국에서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현대차의 테크데이가 있는데 5월 중에 있고요. 로봇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GM과의 협력 전략 가시화 등에 따른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업체별 관세 예외라든지 축소가 적용되는 게 만약에 발표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가 반등폭은 굉장히 반등폭이 거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대신증권을 판단했고요. 현대차, 기아, SL을 추천한다고 리포트를 냈고 낙폭과된 현대 오토웨버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들은 자동차와 부품업종 가운데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뭐 자동차나 부품업종 그렇게 크게 요즘에 재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신다면 또 모비스를 봐라 이런 이야기가 리포트가 꽤 많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폭과대 섹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역시 조선업종, 조선기자재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현지 시간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헤드라인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업종, 방산업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방산업종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지출, 이런 것들, 재정 지출 관련해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방산업종들의 반등이 꽤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이 역시 국내 시장에서도 주도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꽤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조선과 LNG, 알래스카 합작 투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방위비 이야기도 논의한 바가 있죠. 그래서 알래스카 LNG 관련된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 강화되면서 조선업종이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주력 선종인 LNGC 발주가 미국 LNG 수출 승인 재개 영향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건 기존의 조선업종 관련된 뷰와 똑같은 뷰를 가지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1분기 영업이익을 2,544억 원 정도로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1분기 조업일수 감소로 비수기였지만 안정적인 매출 시현하고 있고 공정 효율성 지속 중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카타르 LNG는 올해 6척, 내년 11척 인도 예정이고 저마진에도 반복 건조 효과로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리포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선과 기자재들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근데 약간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또는 또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쪽은 이거 같아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업종이 좋다는 이야기, 방산업종 좋다는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있는데요. 자, 이 차트 보시면 딴 것보다도 이 실선을 보세요. 실선.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인데 PBR 밴드입니다. 자, 과거의 PBR 밴드를 봤을 때는 과거에 HD 현대중공업 오른쪽 상단, 오른쪽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밴드 상단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밴드 상단이냐면 약 2.6배 정도 밴드가 상단이 찍히면 대부분 주가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까지 빠지게 됐을 때 1.5배까지 빠졌거든요. 상단 PBR 2.6배를 치고 아래쪽으로 1.5배까지 주가들이 쭉 빠졌었기 때문에 2.6배 정도 수준에서 고점을 다 형성했죠. 근데 지금 상단 밴드가 보시면은 거의 4.8배까지 HD 현대중공업이 급등을 했고요. 거기서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 밴드는 역사적으로 너무 높게 오버슈팅 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쪽이 있고요. 자, 왼쪽 하단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도 과거의 밴드를 보시면 2020년도 밴드에도 대부분 밴드가 1.4배 정도에서 움직였고요. 지금 쭉쭉쭉 올라가서 2.3배를 돌파해서 고점 3.2배까지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밴드 상단을 봤을 때도 지금 밴드를 완전히 돌파하고 너무 높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더라도 밴드 상단이 대부분 다 과거에 보시면
밴드 상단이 뭐 높게 보더라도 한 3.3배 그리고 뭐 중간 정도 봐서는 1.8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벌써 4.8배까지 하나오션이 이제 밴드 상단까지 치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밴드 상단을 이미 돌파하고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다는 점. 그래서 밸류 부분이 좀 과도하게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1분기에 발주량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도 약간 지금 주가 수준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모멘텀 플레이가 상당히 좋다라는 쪽도 있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 쪽도 있고 조선업종이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버슈팅 나왔고 1분기 급격하게 빠진 발주량을 봤을 때 조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쪽도 있습니다. 뭐 각 증권사마다 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주가가 뛰었던 것은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네. 이거죠. 네. 트럼프의 중국 선박 제재 행정명령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항만료 인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화물 적재량 톤수 비례해서 적용한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는 점에서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리포트를 좀 보시면 본행제가 제일 실적이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엔진 업종, 그 다음에 피팅, 밸브 쪽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본행제 쪽을 가장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카본 이런 종목도 최근에 좋았고 동성 화이텍 이런 종목들까지 뭐 본행제 중심으로 기자재를 좀 먼저 선제적으로 보자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화 뭐 LPG 쪽인데요. 역시 뭐 어제 WTI 관련해서 4.65% 상승한 62.3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이야기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WTI가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경기에 대해서 조금 경기가 뭐 완화되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기가 올라가긴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관세 이슈 때문에 경기가 뭐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슬로우다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펙 플러스가 또 증산을 하는 구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가 많이 올라가긴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조금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오늘 정유나 뭐 LPG 관련주가 좀 올라갔지만 유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창투사 쪽에 오늘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국부펀드 공약 기대감과 그 다음에 금융당국이 모험 자본 25% 투자 의무화 정책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창투사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 우선 담론의 한 축으로 띄운 국부펀드론이 보고서 형태로 지도부에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30쪽 분량으로 작성된 자료가 잘사니즘 대선 공약에도 담길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부펀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뭐 대선 출마 관련된 공식 선언 관련된 공약 이슈가 조금 불거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성으로 역시 양자암호 관련주도 어제 급등을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아이온큐 23.92%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21.63% 퀀텀 컴퓨팅이 10.31% 급등하면서 양자 컴퓨팅 업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내 시장도 양자 컴퓨팅 역시 뭐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관세 유예와 더불어서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추진하는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의 1단계 사업 선정 모멘텀 지속이 됐다는 점에서 어제 미국 시장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일단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목표는 총 3단계에 걸쳐서 2033년까지 현실적인 양자 컴퓨팅 구형 가능성을 평가하고 미래 안보 및 산업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15개 기업을 선정해서 2033년까지 비용 대비 높은 계산 성능을 갖춘 이용한 양자 컴퓨터의 실현 가능성 검토에 나선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양자 암호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SNR 휴머노이드 팀 본격 가동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로봇과 AI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NR 휴머노이드 팀을 꾸리고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따라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다음 표 보여주시면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 이야기입니다. 출범 개요는 명칭은 K-휴머노이드 연합이고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목표는 2028년까지 로봇 공용 AI 모델 로봇의 뇌를 개발한다. 총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들일 것이다. 이야기 나옵니다. 참여 기관 및 기업은 AI 개발 대학은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포항공대 정도이고요. 로봇 제휴사는 A로봇, 홀로데이 로보틱스, 원익 로보틱스, 위 로보틱스 등이 있고요. AI 반도체 기업은 리벨리온이라든지 딥엑스 이렇게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은 SK온과 LG 엔솔, 삼성 SDI가 들어오고요. 주요 수요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나 CJ 대한통운,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포스코 ENC 등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목표는 2028년도까지 무게는 60kg 이하, 자유도는 50개 이상, 페이로드 적재 능력은 20kg 이상, 그리고 이동 속도는 초당 2.5m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최초로 로봇 제조사와 대학 간 기술 데이터 공유하는 등등 글로벌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최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그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도 원익홀딩스의 주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아마 이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 소식이 좀 더 로봇 관련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째입니다. 오늘 온실가스나 탄소 포집 관련된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관련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 공동 핵심 정책 부상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온실가스나 탄소 포집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개발 확대에 따른 탄소세 부과 논의, 그리고 국내의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대한 법률 제정, 그리고 EU의 탄소 국경세 도입, 그리고 바이오가스 활용 의무화 정책 등 국내의 다양한 환경 규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CCUS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이 여야 모두에게 공통된 주요 대선 정책으로 아마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테마성 이슈들이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오늘 방산주가 올라왔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내면서 방산업종에서 1분기는 늘 그랬듯이 비수기에 해당하는데 분기 실적에 연한 필요는 없고요.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편안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럽 쪽의 방산업종의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발 무기 수요 증가에 따른 낙수 효과와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도래 중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다음 표 첫 번째 보여주시면 한국 방산의 연간 실적 전망입니다. 컨센서스인데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OPM 마진율도 영업이익률도 계속적으로 파란색 실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방산 실적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걸 보이고요. 자, 그다음 표 보여드리면 글로벌 방산 12개월 포워드 PER입니다. 제일 위쪽에 회색이 유럽 쪽의 방산 PER이 굉장히 높죠. 최근에 유럽 쪽은 방산업종의 주가가 주도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검은색 실선이 한국 방산이고요. 제일 아래쪽이 이제 미국의 방산인데 결국은 한국의 방산이 유럽 쪽의 방산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는 것으로 리포트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썼습니다. 현재 유럽 방산 멀티플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 눈에 많이 들어오죠. 최근에. 그런 거 보시고요. 그리고 3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사주 제도 개선안 시행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기대감 등을 SK증권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관련된 쪽이 주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됐고요. 자사주 관련해서 많은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들이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것도 공통된 관심사인데 그러면서 역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아마 밸류가 올라갈 것이다. 리포트를 SK증권에서 썼고요. 그리고 수익성 개선 전망에 따른 건설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증권사 관련해서 IPK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오늘 주가가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폭등 내일까지 이루어질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이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오늘 밤 확인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